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공부하기가 싫어. 그렇게 어려워. 이를 완벽하게 채워야 되니까 1분 동안에 내가 본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어디서 봤어? 봅시다. 우리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가정법 현재에 대해서 좀 할 건데요. 내용이 애매합니다. 일단 다 배우고 나서도 뭔가 애매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굳이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대신에 이제 어떤 부분을 한번 집중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제목으로 그냥 가정법 현재, 가정법 조건문, 가정법 현재냐 조건문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비가 내리면, 그렇죠? 만약에 비가 내리면 땅은 젖는다. 그렇죠? 비가 내리면 땅은 젖겠죠? 그죠? 어때요? 비가 내렸죠? 그러니까 땅이 젖었죠? A면 B이다. 그죠? A면 B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조건이라고 그러죠. 비가 내리면 땅은 젖는다. 당연히 땅은 젖겠죠. 그죠? A면 B이다. 그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조건이라 그럽니다. 조건문. 그죠? 이거 조건문이라고 하죠. 근데 밑에 문장 보시면 좀 특이한 형태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가 특이해요? 똑같아요. If it rains, the ground gets wet. 그렇죠?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 S가 안 붙어 있죠, 지금. S가 안 붙어 있어. 원래 3인칭 단수니까 여기에 일반 동사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S가 안 붙었죠.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는 보통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뭐라고요? 실현 가능성이 없어. 왜? 아니 당연히 3인칭 단수에 S 붙여야 되는 게 정상인 상황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상이라고 이게. 근데 3인칭 단수인데 S 안 붙었어. 이게 정상인 상황이냐고 비정상인 상황이냐고. 정상이지 않은 상황이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조금 보긴 합니다.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린다면이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비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 지금 밖에를 보니까 해가 아주 그냥 쨍쨍해. 지금 쨍쨍해. 한 달째 가뭄이요. 한 달째 가뭄이요. 아주 여전히 쨍쨍해. 지금 도저히 비가 내릴 상황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없어? 거의 불가능하다고. 됐어요? 이런 경우를 갖다가 가정법 현재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어때? 비가 내릴 상황도 아니야. 지금 한 달째 가뭄이요. 해가 쨍쨍해. 그래도 혹시라도 비가 내린다라면 땅은 젖는다. 그죠? 땅은 젖는다. 그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가정법 현재라고 합니다. 그럼 A하고 B하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헷갈리죠, 벌써.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업 받고 나면 애매하게 뭔가 배운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하다. 그래요, 애매해요.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네? 자, 봅시다. 마찬가지로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가정법 현재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S나 이거 동사 원형이죠. if 주어 나오고 이렇게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동사 원형이 들어가 S나 ES를 붙여줘야 되는데 붙이지 않는 상황. 이게 바로 동사 원형 들어가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땅은 어떻게 된다? 땅은 젖는다. 또는 will get, 땅은 젖을 거야. 이렇게 현재 동사를 쓰거나 미래 동사를 써서 우리는 가정법 현재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사용하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가정법 현재 문장이 거의 없고 어떻게 쓴다? 대부분 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비가 내리면, 그렇죠? 만약에 비가 내리면 땅은 어떻게 될 거다? 땅은 젖을 거다. 땅은 젖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뭘 많이 봤어? 우리는 문장을 읽을 때, 문장 예문이나 여러 가지 문장에서 우리는 뭘 많이 보셨어요? get보다는 if it rains, the ground will get wet. 비가 내리면 땅은 젖을 거예요. 이런 문장을 많이 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시면 어떤 말도 좀 해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현재 동사가 들어가면 그냥 단순 사실입니다. 단순 사실. 비가 오면 get, 현재 시제죠? 정확하게 3인칭 단수에 대한 시제일치, 정확한 시제일치가 됐죠? 그럼 단순한 사실을 표현해 줄 때 이렇게
현재 시제, 그에 맞는 시제를 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조동사 위를 썼죠. 위를 쓰면 여기에 위를 쓰면 뭐가 되냐면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능성. 위를 쓰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선생님 좀 이상해요.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실현 불가능하게 느끼는 거지 실제로 비가 내리면 실제로 비가 내리면 땅은 당연히 젖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린다는 그 사실은 불가능할 수 있어도 만약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요? 땅이 젖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요. 그래서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짜증나시죠? 지금 들으시면서도 굉장히 짜증나죠? 왜? 이해가 애매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한 SES 붙여서 시제 표현을 정확하게 해준 것들은 정확한 사실을 표현해 줄 때 이렇게 시제를 표현해 준 거고, 이렇게 will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이렇게 조동사 will을 이렇게 써줍니다. 조동사들을.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하나 써놨어. would가 이렇게 들어갔죠. would는 will의 과거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과거로 알고 계시죠? 이렇게 과거 표현, 조동사의 과거 표현을 해주는 것들 있죠? could도 마찬가지야. could도 마찬가지고 would, might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경우에는 실현 불가능할 경우에 이렇게 would나 could, 조동사의 과거형을 이렇게 써줍니다. 이해 안 가시죠? 이해 안 가실 걸 알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선생님 이거는 가정법 현재는 뭐고 조건은 뭐예요? 막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실 때가 있거든요. 사실상 구분 없이 씁니다. 정확한 구분은 있긴 해요. 이렇게 if 주어 나오고 if 주어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주어, 현재 동사 또는 미래 동사 이렇게 써가지고 구분은 있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는 거의 다 이런 조건문하고 거의 조건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씁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에는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will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현재 동사나 무슨 동사 이렇게 현재 동사나 will이 쓰여 있는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하지만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이 젖을 텐데 젖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이렇게 주로 씁니다. 가정법 상황에서 한번 가정법 현재하고 조건문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렸는데 여전히 모르시겠죠? 모르실 겁니다. 이거 시간이 가야 조금 시간을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써보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런 분위기의 것이 조건문이고 이런 분위기의 가정법이구나를 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죠?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걸 구별하려고 막 노력하지는 마세요. 그냥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우셨는지 모르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